대표님, 우리 공장은 12시간, 24시간 그냥 풀가동 중인데 왜 항상 우리 통장은 비어 있을까요? 요즘에 제조업 대표님들 상담하다 보면 가장 답답해 하시는 부분들이 이런 것 같아요. 진짜 최선을 다해서 일했는데 남는 게 없어. 그런데 우리 대표님들 자책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책하지 마세요. 이거는 우리 대표님들이 뭐 노력 문제가 아니고요. 능력에 대한 문제도 아니에요. 그냥 구조적인 문제다라고 생각하면 맞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을 15년째 컨설팅하고 있는 중소기업 상담회사 대표 루트세븐의 이규영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많은 분들이 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다, 그냥 버티면 된다, 돈 버는 승리한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근데요, 죄송하지만 틀렸습니다. 지금 제조업의 현실은 잠깐 비가 와가지고 옷이 젖은 거니까 잠깐 피해 갔다 오면 돼,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지붕 자체가 무너져 내려버린 상황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물건만 잘 만들면 그냥 잘 팔리던 시대가 있었죠. 근데 그런 시대는 이제는 끝났습니다. 경기가 좋아져도요, 우리 사장님 공장이 예전처럼 만들기만 하면 돈을 버는 그런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냉정하게 계산기 한번 두들겨 볼게요. 중국, 동남아에서 저가로 막 밀고 들어오죠. 가격으로는 절대로 못 이겨요. 저희가 컨설팅하는 회사 중에서 어떤 곳은 내가 만드는 것보다 그냥 중국에서 수입해서 납품하는 게 가격도 더 싸고 제품도 더 좋아요, 이런 얘기들 심심치 않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오다 주는 그 원청은 어때요? 원청은 자기네들도 빡빡하다고 난리예요. 자기들도 지금 뭐 중국에서 관세니 뭐니 해가지고 우리가 하청 못 주는데 주는 거예요, 이렇게 막 자기들도 힘들다고 징징거리고 있죠. 그러면서 원청은 또 단가 깎자고 막 난립니다. 뭐 걔네들도 그럴 수 있는 게 자기네도 중국에서 싸게 생산하는 거 알고 있거든. 그런데 관행상 우리 회사랑 거래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못 믿으니까 중국과 거래를 안 했던 것 뿐인 거지, 단가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건 얘들도 알아요. 그리고 자기들도 뭐 트럼프 형님이 관세 때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들도 지금 어렵다는 것들 있죠. 그래서 매년 그냥 단가 깎자고 압박을 합니다. 그런데 인건비랑 원부자재 가격은 계속 오르죠. 그러니까 외부 상황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은 단가로 치고 들어오고 원청은 자기들도 힘드니까 단가 깎자고 들고 있고, 그런데 우리 회사의 인건비도 오르고 자재비가 오르니까 마진폭은 확 줄어들 수밖에 없고, 진짜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우리 대표님은 가격 결정권이 없습니다. 내가 OEM을 하거나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다 그런 것처럼 하청의 업무를 하는 이상은 가격 결정권은 우리한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만들면 많이 만들수록 손익분기점만 계속 높아지는 기이한 구조가 나오고 그 안에 갇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고 안 들릴 수도 없죠.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 사장님들이 이게 진짜 사업이라는 그런 테두리가 아니고 그냥 고정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그런 자영업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가끔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장님들이 이런 상황들이 계속 되다 보면은 이런 얘기들 하십니다. 더러워서 못하겠다, 야. 내가 그냥 진짜 그냥 원청 끊고 내가 내 브랜드 만들어서 내 브랜드 거, 내 제품 만들 거예요, 뭐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요. 사장님, 이것도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함부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사장님들은 만드는 기술이 있는 거지 판매하는 기술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만들어만 놨어. 이거 누가 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판매하는 기술은 우리 제조업 대표님들이 대부분 배워본 적이 없으시다 보니까 만들어서 돈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준비 없이 그냥 덤볐다가 창고에 악성 재고만 계속 쌓아놓고 매출 안 나와서 어려워지는 사업장들도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뛰어들지는 맙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제조업은 현금 흐름이 생명이잖아요. 현금 흐름. 그럼 현금 흐름을 유지하려면 우리 생명줄 현금 흐름을 계속 유지하려면 더러워도 내가 진짜 짜증나도 우리 지금 그 하청과 OEM은 일단 무조건 다 수행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모험을 하지 마셔야 되는 거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제조업 대표님들한테 가장 안전한 길을 한번 제시를 해볼게요. 일단은 제 의견인 것 뿐인 거니까 뭐 이거 가지고 우리 서로 욕하고 하지 말자고요. 그냥 의견입니다. 일단 제 생각은 그래요. 우리 대표님 지금 하청이나 OEM 구조 안에서 계신가요? 뭐 대한민국 제조업 다 그렇죠. 내 제품 완제품 만드는 사람이 몇 명이 되겠어요. 하청 제조업 구조 안에 있으시죠? 대부분.
그럼 일단 그거 그대로 두세요. 현금은 돌아가야 되니까. 현금 끊기면 큰일 납니다. 고정비가 있는데 현금 끊기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청, 제조업 너무너무 좋으니까 좋은 거예요. 우리 회사를 유지시켜주는 굉장히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구조만 살짝 보강을 하시자고요. 자, 구조를 보강하기 위해선 한 놈을 잡아서 몰빵을 해야 되는데, 자, 어떤 놈을 잡을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저희가 만약에 A 제품, B 제품, C 제품, D 제품을 개발한다고 할게요. A 제품은 불량률이 많은 제품이라고 해볼게요. 불량이 잘 안 잡혀. 그냥 불량이 많아. 자, B 제품은 불량은 없지만 주문이 들쑥날쑥해. 주문이 들어올 때도 있고 안 들어올 때도 있고. 이 B 제품이 있고요. C 제품은 이제 막 개발하고 있는 거야. 검증은 안 됐어. 그냥 개발만 하고 있어. 나중에 터질지 안 터질지 모르겠어. 이런 제품이 있고요. D 제품은 물량은 꾸준히 들어오는데 불량률도 적어. 그리고 안정적인, 안정화된 제품이 된 거죠. 그런데 단가를 낮추라는 압박이 심해. 자, D 제품. 요 놈이에요. 요 놈. 요 제품에 주목하세요. D 제품으로 뭘 할 거냐면 이게 정부에서 도와주려고 하는 제품일 수 있거든요. 뭐냐면 공급은 안정적으로 있으니까 수요는 있어. 그런데 우리가 단가를 좀 싸게 만들거나 안정화만 하면 돼. 그런 이런 제품들은 수치화하기가 되게 쉽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공정 개선 사업이나 스마트 공장 이런 걸로 이런 제품들 생산하는 라인들은 컨설팅도 해주고 기기도 공급해준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돼요. 그럼 이 제품 가지고 우리 첫 번째 뭐 할 거냐? 이 D 제품 가지고 이거 가지고 특허 만드실 거예요. 특허. 특허 어떻게 만들어요? 이 제품은 이런 공정에 관련해서 특허가 있습니다를 정부 지원을 받든 아니면 변리사를 만나든 해서 특허를 내버릴 거예요. 그러면 우리 원청의 담당자는 와, 이 회사가 어쩐지 불량률이 적더라. 아, 어쩐지 제품이 잘 나오더라. 문제가 안 생기더라. 아, 그런데 이 업체는 이 공정에 대해서 이거 열 처리를 몇 번을 하고 도장을 몇 번을 하고 이런 것들을 다 특허를 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 그렇기 때문에 생산이 잘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혹은 우리 하도급 업체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도 이 회사는 우리 제품을 생산할 때 자체적인 특허가 있어서 제품의 안정성이 높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우리가 공정을 특허로 만들어서 검증하는 방법을 쓸 겁니다.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그렇게 해놓으면 원청에서는 우리한테 단가를 깎자고 할 때도 약간은 좀 아, 쟤네 특허도 있고 기술력도 좋은데 단가 협상을 꼭 얘네한테 쳐야 될까? 아, 그냥 일반적인 저런 회사한테만 단가 협상하고 이 회사는 단가 협상에서는 조금 유예를 해주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대부분 대표님들이 야, 우리 회사가 무슨 메디슨도 아니고 발명품도 아닌데 무슨 특허를 내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물건을 특허를 내는 것도 당연히 있겠지만 이 물건을 만드는 과정을 특허를 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열 처리를 3번을 했더니 강도가 높아지는 방식을 했다. 뭐 이렇게 해서 특수 용접을 하는 순서가 있다. 뭐 이런 것들도 특허가 가능하다고 하면 특허를 내버리는 거예요. 원청 입장에서는 그래서 얘네가 잘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한 발 더 나가서는 괜히 이거 업체 바꿨다가 제품 불량률이 높아지거나 아니면 괜히 특허 소송 침해 뭐 이런 거 걸리는 거 아니야? 라고 혹시나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의 방어막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단가 협상이 덜 들어오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D 제품을 고도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예요. 우리 대표님들이 가장 잘하시는 거. 기계를 제가 제조업 대표님들 만나면 그냥 원래 있는 기계 그대로 쓰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이 기계를 뭐 어떻게 개조하고 뭐 그 지그를 만들고 이러면 효율성이 훨씬 좋아진대요. 그래서 기계를 그대로 쓰지 마시고요. 우리 사장님들이 가진 노하우로 기계를 약간만 개조를 하시거나 지그를 직접 만드시거나 하는 것들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원청이 이 제품 다른 데서 똑같이 만들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다가 아니 다른 회사에 맡기려고 했더니 기계가 좀 다르네. 내가 맡겼던 회사보다 이거 좀 뭔가 좀 다르네. 이런 인상을 심어주면 그러면 또 함부로 못 바꿀 거 아니에요. 원청에서 도면 들고 다른 공장 찾아가도 뭔가 좀 깨름칙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들이 잘하시는 거 내가 이 제품을 생산해 주더라도 이 기계를 약간 커스터마이징을 하시라고요. 업그레이드를 하시라고. 그거 원래 잘하시는 부분이잖아요. 우리 대표님들 대단하시잖아요, 진짜. 뭐 이런 철사 조각 몇 개만 줘도 그냥 이런 거 기계 하나 뚝딱 만드시는 분들이니까 기계를 약간이라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꾸준히 고민하시면서 그거를 또 근거로 남겨놓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원청이 다른데 일을 못 맡기게, 도망 못 가게 하는 방법들도 고려해 주세요.
그러면 원청 담당자는 그러겠죠. 아유, 우리 김 대표님네 회사 기계 세팅처럼 아니면 이렇게 미세한 각도나 이런 것들은 잘 안 잡혀요. 막 이런 얘기를 끌어내는 거죠. 실제로 다른 데 맡기면 찝찝하게 우리한테 맡겨야지 진짜 미세 조정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우리가 제품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기계를 조금 더 보완하셔라. 그걸로 우리가 기술 가지고 인지를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CNC를 쓰더라도 이 지그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이 정밀도나 생산 속도가 달라지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법적으로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영업 비밀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무기들을, 그런 인질들을 잡아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잡아놔야 우리 원청이 이 전환 비용이라고 있거든요. 항상 나한테 맡기다가 다른 사람한테 맡기려면 신뢰도 쌓아야 되고 얼마나 복잡해요. 그럼 이 사람 어차피 직장인인데 굳이 그 리스크를 감수하겠냐고요. 감수 안 하겠죠. 우리 김 사장님네 회사는 진짜 이런 미세 각도 같은 거 잘 조절할 수 있게 기술력이 진짜 좋습니다. 그러고 담당자가 그렇게 보고하면 우리 어떻게 바꿔요? 그런 인지를 잡읍시다라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 대표님들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벤처기업 인증, 기업부설연구소, 이노비즈 인증, 메인비즈 인증, ISO 인증 이런 것들 좀 많이 좀 만들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그냥 벽에다가 걸어두는 장식품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장식품이 아니에요. 실제로 보세요. 제가 만약에 쿠팡에다가 이런 제품을 판다고 해볼게요. 그럼 제가 광고 어떻게 하겠어요? 고객님, 세상에는 두 가지 제품이 있습니다.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회사가 만든 이런 케이스가 있고요. 그냥 일반 기업이 만든 케이스가 있습니다. 우리 고객님은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뭐 이렇게 광고하지 않겠어요? 또 하나 해볼까요? 세상에는 두 가지 문짝이 있습니다. 예건도어는 ISO 인증을 받은 시스템적으로 안정화된 회사가 만든 도어이고요. 저쪽에 무슨 KC 도어는 그냥 일반 도어입니다. 우리 고객님은 어떤 걸 사시겠습니까? 이렇게 광고하지 않겠어요? 그런 거예요. 이 인증이라는 거, 기술력 인증, 혁신성 인증, 경영성 인증, ISO 인증, 시스템 인증 이런 것들은 그냥 벽에다가 걸어 놓으려고 받아놓는 게 아니고 내 고객들한테 내 제품을 설득하기 위한 방법인 거예요. 원청에서 봤을 때도 제가 저 하청업체 갔는데 저희 회사는 기술력이 좋다는 이노비즈니즘 받아놨잖아요. 그래서 저희 회사 기술력이 좋은가 봐요. 그러니까 딴 데로 바꾸느니 그냥 저기 조금 더 돈 더 주고 그냥 계속 관계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인식을 심어줘야 되는데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인증이다. 우리 대표님께서 만약에 입장 바꿔서 대기업 구매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대기업 구매팀에서 그냥 아무 회사나 단가 싸다고 막 계약할 수 있어요? 대기업 구매팀 직원은 그냥 직원이에요. 급여받는. 이 사람 입장에서는 검증된 게 필요한 거예요. 검증된 거. 내가 이 사람이랑 거래를 하거나 계약을 하더라도 내가 다치진 않아. 그럼 뭘 줘야 되는 거예요? 신뢰를 줘야 되잖아요. 신뢰를 대표님께서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제품? 나와봐야지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회사가 기술성 인증을 받았고 우리 회사는 문제가 생겨도 바로바로 복구할 수 있어요. ISO 인증, 시스템 인증을 받았고 우리 회사는 계속 연구 개발을 하면서 혁신성이 있습니다. 벤처 인증을 받았고 거기다가 정부의 지원 받아서 특허 같은 거 공짜로도 만들 수 있어요. 특허도 만들어 놓고 따다다다다닥 회사에 여러 가지 인증을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대기업 구매처에서 왔을 때도 이 회사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래를 해도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삼성이랑 계약을 하시려면 ISO 인증이 있어야 돼요. ISO 인증이 뭐냐면 품질 시스템 인증이에요. 품질 시스템이 있어야지 대기업이랑 거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이런 걸 만들 건데 이거 뭐 대기업에서 다 부품까지 다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대기업이 거래를 할 때 시스템이 있는 회사랑 거래를 할까요? 시스템이 없는 회사랑 거래를 할까요? 실제로 제 고객은 삼성이랑 거래를 텄는데 급하게 납품을 해야 됐거든요. 거기 구매부에서 대표님 저희가 거래를 바로 터서 제품 납품 받을 건데 ISO 인증증 일주일 안에 좀 만들어 오세요. 이렇게 오다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야지 자기들이랑 거래할 수 있다고. 저희가 최대한 빨리 만들어 주냐고 고생해서 빨리 만들어 드렸죠. 그렇게 대기업이랑 거래를 하려고 하면 이런 ISO 인증이나 특허나 이런 기술성 인증들이 다 들어가 있어야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대기업이 우리 원청이 우리가 원청에서 일 받아서 하는 거 못 버리잖아요. 이거 계속 해야 되는 거잖아요. 못 떠나게 최대한 못 떠나게 방어를 해놓으시고 그렇게 내가 이 사람이 나를 못 떠나는 이유를 만들어놔야 단가 조정이 안 들어오죠. 최소한 나한테는 안 들어오지. 그런 환경을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그 담당자는 괜히 대표님 회사 거래하다가 다른 회사로 옮겨버렸다가 불량률 나오고 성적 안 좋으면 이 사람 실적 큰일 나잖아요.
웬만하면 대표님 회사랑 유지하시고 싶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나랑 거래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하고 이 사람이 나를 못 떠날 이유를 계속 만드셔야 된다. 그게 뭐다? 법적으로는 특허를 만드셔라. 법적으로는 특허를 만드시는 거예요. 두 번째, 설비를 보강하셔서 기술력을 진짜 제대로 업그레이드 해놓으셔라. 인질 하나 잡는 거예요. 기술력으로 인질 하나 잡아놓고. 세 번째, 대외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인증들을 통해서 명분을 확보해라. 이런 세 가지 단계를 다 해놓으셔서 협상의 우위를 점하셔라 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특허니 인증이니 뭐 이런 무거운 얘기들 많이 드렸는데요. 듣고 나니까 오히려 더 막막하신가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당장 공장 돌리기도 바빠 죽겠는데 저런 복잡한 거 언제 어떻게 하고 있어? 라고 생각이 드시죠? 당연합니다. 네, 원래 자기 얼굴은 걸 없이는 못 보는 법이니까 네, 외부에서 봐줘야지 보이는 거지 내 스스로 앞만 봐보려고 해봐요. 내가 얼굴에 어떤 게 묻었는지 안 보이지 외부에서 봐줘야지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장님들 거울이 돼드리고 내비게이션이 돼드릴게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 사장님들이 지금 부족한 게 뭔가 인증을 어떻게 보강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하면 가장 싸게 인증도 받고 특허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세팅을 해드리고 쭉 내비게이션을 잡아놓고 끌고 나가주는 컨설팅을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회사를 굉장히 매력적으로 가꾸는 일, 그 일을 저희 주식회사 루트세븐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이런 사업에 도움되는 정보들, 세금 이야기, 인증 이야기, 자금 이야기, 부동산 이야기, 뭐 경제 이야기, 경영 이야기, 노무 이야기 이런 얘기들 적재적소에 말씀드릴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서 현안에 맞는 정보가 우리 대표님 핸드폰에 빡빡 꽂히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회사에 상담이 필요하다. 나도 회사 좀 이쁘게 만들고 싶어. 남들 보여줄 때도 이 회사는 정말 열심히 했네. 이 회사는 참 좋은 회사네.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하고 싶은 분들은 상담 신청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담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대표님 벤처기업 만드셔야죠. 이노비즈 만들어야죠. 특허 받아야죠. 정부 지원 받아야죠. 대출도 받아야죠. 부동산도 사야죠. 이런 것들 하나마다 저희가 컨설팅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 신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소기업의 성장 관련된 거 성장 관련된 컨설팅은 저희가 전문으로 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상담 신청해 주시고요. 저는 결국은 사업도 잘 해야 되지만 우리 공장, 우리 창고, 우리 빌딩을 사놔서 사업도 잘 돼서 여기서 돈 벌고 자산도 올라가면서 여기서도 돈 벌어서 수도꼭지가 양쪽으로 콸콸 나오게 만드는 구조를 우리 대표님들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랑 같이 상담할 테니까요. 우리 사장님들 함께 그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장님들 부자사장 되시고 자산가가 되시는 그 순간까지 저희들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자사장 되려면 부자사장연구소 감사합니다.